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면 옆구리가 아파요. 요로결석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요로결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옆구리가 아프다고 다 요로결석은 아니고요. 또 반대로 옆구리가 아픈 증상이 없는데도 요로결석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흔한 증상이 저희가 이제 옆구리, 뭐 아랫배, 뭐 등 이런 데가 이제 아파서 오신 경우 이제 요로결석일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차차 강의를 하면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과 비슷하게 대략 한 15분, 20분 정도는 제가 빠르게 좀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질문은 한 20분경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요로결석은 뭘까요? 이제 저희가 줄여서 요석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결석이라고도 하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요로, 소변이 생성되고 나오는 길에 생기는 돌을 말을 하는 거죠. 흔하게 또 이제 저희가 그 담석은 이제 보통 담낭이나 담도에 있는 게 이제 담석이 되겠고요. 조금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 몸에 돌은 어디든지 사실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석회화 같은 경우는 요로뿐만 아니라 뭐 담낭계도 그렇지만 그냥 장에도 있을 수 있고요. 배 안에 이런 장 감막에도 있을 수 있고 그냥 골반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CT를 찍어보면은 하얗게 보이는 돌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요로 안에 있으면 요로결석이 되는 거고 요로 밖에 있으면 이제 저희 비뇨기과랑은 상관이 없는 그런 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로에 생기는 결정체 혹은 돌을 말하는 거고, 요로 감염 및 요로 장애를 초래하면 제일 슬픈 게 간혹 콩팥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콩팥의 가치를 보통 최소 6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별것도 아닌 몇 밀리 안 되는 돌 때문에 1억을 손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로결석이 의심이 되면 꼭 진단을 잘 받아야 되고 치료를 적절히 해야 되고, 또한 치료를 받은 후에 결석이 확실하게 없어졌는지 결석이 해결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제일 제가 이제 슬픈 건 뭐냐면 증상이 이제 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진단까지는 받았는데 뭐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대기요법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수술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 돌이 해결이 된 거를 확인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그냥 병원을 안 와버리시는 거죠. 그럴 때 후유증이 남아가지고 그쪽 돌이 있던 부분에 최종적으로 신장의 기능이 상실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비뇨기과 의사들이 하는 일은 결국은 여러 장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신장 기능을 보존하는 게 비뇨기과 의사들의 가장 큰 주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 증상은 통증 및 혈뇨이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이 통증도 옆구리부터 저 골반, 심지어 남자들은 고환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여자분들은 음부, 막 질 쪽이 아프다고 하는 분도 있거든요. 이제 돌이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렇고요. 원인 뭐 형성 기전이 다양하게 얘기는 되고 있지만 결론은 뭐 아주 명확하게 구명은 안 돼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림이 조금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보면은 이 콩팥이 여기 있죠. 제 강의 예전에 들었던 분 아시겠지만 이게 모양은 콩 모양이고 약간 강낭콩처럼 생겼고 색깔은 팥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콩팥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신장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소변이 만들어 내려와야 되는데 돌이 이제 생기면서 신장 안에와 얌전하게 있을 땐 증상이 없다가 이놈이 이 내려오는 통로, 보통 요관에 이렇게 막히면 이제 소변이 못 빠져나가니까 이 한정된 공간이 소변이 늘어나면서 수신증이 생기고 팽창되면서 이제 엄청난 통증이 올 수 있고요. 이게 팽창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우리 염증에 관련되는 인자들이 분비가 되고 또 늘어나면서 이 복막도 자극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아파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복통. 그래가지고 나 맹장염인가 보다 하고 막 응급실로 오셨는데 소화기내과 떠들고 뭐 외과 떠들고 산부인과 떠들고 결국에는 알고 봤더니 이 요관 결석이더라. 그래서 비뇨기과에서 이제 뒤늦게 진단이 되고 치료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돌이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통증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위쪽에 있으면 주로 옆구리만 아프고 쭉 내려와서 이제 아래쪽으로 올수록 이제 좀 아랫배, 그 다음에 이제 방광과 근접할수록
이제 방광 부위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환이나 음부가 아플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방광하고 약간 걸쳐 있는 부분에 돌이 있으면요, 방광이 엄청 자극이 돼요. 일부는 반쯤 이제 방광에 걸려 있으니까 소변을 굉장히 자주 본다든지, 또 이제 돌이 여기서 드드드 긁으면서 내려오니까 눈에 보이게 혈뇨가 나오기도 하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소변 검사를 해보면 이제 현미경적 혈뇨, 미세 혈뇨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 진단은 뭐 초음파, CT, 그다음에 경정맥 요로조영술이 있는데, 사실은 요즘은 대부분 2차 병원 이상에서는 CT를 찍고요. 초음파는 검진을 해서 이제 석회화가 발견이 되면 그걸 좀 더 명확히 보기 위해서 이제 CT를 찍습니다. 환자분들이 또 초음파에서 이제 나왔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CT 찍자고 하면 왜 또 CT를 찍어요? 과잉 진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로결석의 가장 좋은 진단은 CT고요. 비조영 CT, 그러니까 이제 금식할 필요 없이 그냥 조영제 쓸 필요 없이 바로 오자마자 바로 찍을 수 있는 CT고, 이런 경우는 보통 뭐 엑스레이 한 5장에서 많게는 한 10장 정도 찍는 그런 정도의 방사선 양이어서 방사선 양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이 경정맥 요로조영술은 이제 요즘은 많이 이제 가치가 퇴색되긴 했고요. 보통 이제 이런 CT 장비가 없는 개원가에서 많이 시행을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치료죠. 치료는 이제 크게 대기요법, 용해요법, 이제 돌을 녹이는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라고, 밖에서 이제 충격파를 보내가지고 이제 돌에 1.4를 시켜서 돌을 깨서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요관이라는 통로에 돌이 탁 끼어 있으면 이제 아픈 거거든요. 그럴 때 이 돌을 어떻게든 깨가지고 잘게 부스러뜨려서 돌이 이제 몸 바깥으로 배출이 되게 해주는 게 이제 치료의 근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요관에 걸려 있으면 요관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장까지 가는 신장 내시경을 이용한 결석 수술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제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어디 째고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다 내시경이죠. 우리 몸에 있는 천연 통로, 요도를 통해서 이제 수술을 시행하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내시경이라는 거는 비뇨의학과에서 제일 처음 개발이 됐거든요. 이제 방광, 이 요도를 통해서 방광으로 들어가는 방광 내시경이 제일 처음 개발이 됐고, 그만큼 내시경을 가장 많이 쓰는 과고 다양하게 쓰는 과가 저희 비뇨의학과, 비뇨기과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대기요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지켜보는데 그냥 무조건 기다리면 사실 되게 무책임하죠. 환자분들은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는데 의사는 자기 몸 아니라고 좀 기다려 봅시다. 빠질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가끔 환자분들은 진짜 의사가 자기 몸 아니라고 이렇게 성의 없이 말하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왜 대기요법을 하냐면 5mm 이하의 보통 좀 비교적 크기가 작은 결석은 우리 인체의 신비로 이게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요관이라는 통로에 걸려 있다가 이 녀석들이 이제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빠져나가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좀 더 돌이 잘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요관을 좀 늘려주는 그런 먹는 약도 드리고요. 또 이제 수분 섭취를 충분히 많이 해서 위에서 폭포수처럼 밀어주는 거죠. 또는 이제 줄넘기나 제자리뛰기나 이런 걸 해서 이제 중력으로 돌을 쭉쭉쭉쭉 밀어내주는 그런 치료가 이제 대기요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물론 대기요법을 선택하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보험에 이제 해당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쇠석술이 은근히 비싸거든요. 대학병원에서 쇠석술 1차 처음 하면 거의 환자분이 부담하시는 돈이 60만 원에서 65만 원 정도 냅니다. 그러니까 실비보험이 보통 한 25에서 30만 원 정도 커버를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내고, 이미 응급실에서 돈을 뭐 2, 30만 원 다 쓰고 오셨는데 비뇨기과 외래에서 또 쓰자고 하면 자기 돈을 이렇게 많이 써야 되니까 조금 비용이 부담이 되시니까 통증이 조금 견딜만 하면 이제 버텨보시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또 밤에 응급실 오셔서 다시 이제 결국은 입원해서 뭐 치료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요로결석이 사실은 크기나 위치, 뭐 개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또 치료도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이 될 수도 있고, 환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다양한 치료를 사실은 접목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외래 이제 이런 새로운 이제 신환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새로운 환자분이 오셨을 때 상당히 옵션이 다양해요.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끝이 없어가지고 저도 이제 오늘 이 강의를 하고 다음에 이제 환자분한테 제 유튜브를 한번 보시라고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요. 자, 그래서 대기요법은 그렇고 이제 나머지 치료는 이제 다음에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제석술, 이게 제거한다 해서 이제 제석술인데요. 돌을 제거하는 이런 시술의 목표는 당연히 증상을 개선하고 요석을 제거하고 요로 감염이 안 생기게 하고 이제 소변이 막히고 이런 거를 개선해 주는 거고요. 치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론에서 보도록 하죠. 자, 이게 체해 충격파 세석술입니다. 세석술을 하는 기계예요. 되게 이제 크게 생겼고, 여기다가 이제 예전에는 이게 기계가 별로 안 좋았을 때는 뭐 60년대, 70년대에는 전신 마취를 하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이제 기계 성능이 좋아지고 통증은 별로 안 일으키면서 이제 효율은 좋아진 거죠. 그래서 보통은 진통제 한 대 맞고 그냥 외래 베이스로 시행을 합니다. 굳이 입원이 필요도 없고 또 수술방에 살 필요도 없고 마취도 할 필요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1차 특히 이제 대학병원에서 하는 건 조금 비용이 더 비싸고요. 개인 병원은 비교적 이거보다 싸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이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다양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어느 순간 떨어졌네요. 자, 이게 이제 체충격파 세석술 모식도인데요. 이 신장에 이렇게 돌이 있거나 그럴 경우 이제 충격파를 때려가지고 이 돌들을 작게 부숴서 돌이 스르륵 빠지게 해주는 거고, 신장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요관에 걸려 있거나 그럴 때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골반뼈에 또 가려져 있는 경우는 이 뼈가 이 충격파를 흡수하기 때문에 좀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또 장에 이런 가스들이 또 이 충격파를 또 흡수하는 경우도 있어서, 보통 저는 이제 이 세석술을 만약에 이제 환자분하고 상의를 해서 세석술로 할 것이냐 수술로 할 것이냐 해서 일단 세석술로 정했다. 그럼 3번까지는 추천을 하고요. 3번을 했는데도 효과가 크게 없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수술로 변경할 거를 환자분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3번에서 별로 효과가 없으면 3번이 지난 다음에도 효과가 있는 경우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제일 많이 이제 시행되고요. 요로결석 이제 얼마 전에 나온 통계를 보면 오늘 제가 강의에서 보여드리지는 않지만은 100건의 이제 이런 요로결석이 있다 치면은 거의 한 80%에서 85% 정도는 보통 SWL 이런 체해충격파 세석술로 하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원가에서는 사실은 세석술 말고는 다른 이제 수술 장비가 이제 안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원가에서 이제 또 세석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계속 통계적으로 가장 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돌이 좀 요런 데 있는 거 이 위쪽 약간 상부에 있는 경우는 돌이 좀 깨져서 나오기가 쉬운데, 이 하부에 있는 돌들은 깨져도 중력 때문에 그냥 가라앉아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부에 있는 돌들은 조금 효과가 떨어지고요. 이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동네 유원지 공원 가면은 이 거꾸리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헬스장 가면은 이 거꾸리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침대에서 상체를 바닥으로 두고 이 하체 무릎을 이제 침대 위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등을 살살살 두드려주면 효과를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실 동영상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하냐? 어디로 할까요? 네. 꼬추로 하죠. 꼬추로. 그러니까 요도로. 그래서 소변이 나오는 길로 거슬러서 이제 내시경이 올라가는 거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게 많이 기구가 발달이 돼서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휘어지는 마치 마우스 이렇게 줄처럼 생긴, 제가 오늘 사실 가져온다는 거를 제가 급하게 수술 늦게 끝나가지고 급하게 나오느라고 가져오질 못해서 못 보여드려가지고 좀 아쉬운데, 이렇게 이제 옆에 있는 거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은 이제 돌을 잡아서 빼는 바스켓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짚는 기구가 되겠고, 돌을 잡아 빼는 모습이고요. 다양한 모습의 이런 바스켓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수술이 끝나면 요게 이제 사실 환자분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수술이 끝나면 이렇게 몸 안에다가 이렇게 이 양쪽이 말려져 있는 스텐트를 넣고 나와요. 이걸 우리가 요관 부목, 뭐 요관 스텐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환자분이 이제 질문을 하시죠. 나는 돌을 다 제거했다면서 왜 몸에 이상한 걸 넣어놓고 나왔냐. 소변 볼 때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제 수술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상처가 나서 피가 좀 날 수도 있고, 또 내시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몸 입장에서는 내시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본인 이 몸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부어요.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그 부종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변이 잘 못 빠져서 마치 돌을 뺐는데도 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몸이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이 좀 잘 빠지게 하는 장치를 보통 한 1, 2주 정도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이거는 간단하게 뽑습니다. 이제 그 신장이나 상부 요관에 이렇게 돌이 위쪽에 있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이 꼬추에서부터, 요도에서부터 이렇게 터널을 하나 몸 안에 넣어놓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번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터널을 몸 안에 심어 놓고 하는 게 이제 억세스 쉐스라고 하는 거고요.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하얗게 보이는 15mm 정도 돌이 요관에, 왼쪽에 좌측에 상부 요관에 있고, 수술하는 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돌을 레이저로 지금 깨는 거예요. 이 막 움직이는 게 돌이에요. 좀 보이시나요? 네. 신기하죠. 이 레이저도 굉장히, 보통 우리가 홀뮴 라그 레이저라는 거를 쓰는데 굉장히 이제 고가입니다. 고가이고, 이 내시경 장비도 요즘 일회용 싱글 유즈가 나왔는데요. 보통 하나에 한 160만 원 정도 하고, 여러 번 재활용해서 쓰는 거는 보통 뭐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가고, 고장이 나면 병원장님한테 많이 질타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고장 안 내고 잘 쓰는 것도 사실 의사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던 그 터널, 몸 안에 넣는 터널이고, 이 터널을 통해서 내시경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돌을 제거를 하는 모습입니다. 돌들이 막 지금 쏟아져 내려오는 게 보이죠. 예, 이렇게 잘게 부순 거예요. 원래는 큰 돌을 작게 부수는 거죠. 네. 이건 이제 다 돌을 깬 다음에 들어가서 봤더니 아까 돌 때문에 진입이 안 됐던 그 통로를 상부로 딱 들어가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신장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상부 요관에 있던 돌이었죠. 오늘 준비한 게 사실 많아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영어로는 RIRS라고 하는데, 요도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 레트로그레이드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역행성 신장 내 수술. 그래서 이제 이런 가느다란 내시경이 들어가서 돌을 깨고 하는 수술이죠. 이거는 이제 보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돌이 하나 있어요. 왼쪽, 이게 지금 오늘 강의가 지금 마우스가 좀 잘 체크가 안 되는데, 이 마음의 눈을 뜨면은 여기 돌이 하나 보이는데요. 지금 내시경이 들어가서 이제 돌을 관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이 이렇게 딱 꺾여가지고, 여기 돌 보이시죠? 이 돌을 지금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보일 듯 잡힐 듯 안 잡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각도가 안 나와서, 이런 경우 저희가 이렇게 레이저로 허공에 대고 레이저를 쏘면, 좀 보세요. 좀 이따 보면 나올 거예요. 이제 돌이, 지금 나오죠. 여기 막 돌이 나와요. 숨어있던 돌이 이제 레이저 때문에 와류가 생기니까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돌 위치를 이렇게 변화시켜 놓고, 아까 말했던 바스켓으로, 여기 돌 보이시죠? 사사삭 잡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 이게 딱 잡고 싶은데 안 잡히면 이게 미치는 거거든요. 이게 잡기만 하면 1분 만에 끝나는 건데, 이게 각도가 안 나와서 뭐 수술 시간이 훨씬 길어지고 이럴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몸 밖으로 사사사사삭 빼는 겁니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액세스 시스라고 그 몸 안에 이제 터널을 하나 이제 삽입해 놓고 수술을 하는 거죠. 신기하죠? 네, 신기하다고 지금 댓글창에. 예전에는 이게 사실은 예전에 저 레지던트 때도 있었어요. 제 레지던트 때면 벌써 이제 뭐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는 있어도 시야가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수술을 하면은 서해바다 뿌연물에서 수술하는 거였으면, 요즘은 이제 고낙 이런 내시경 기술, 광학 기술이 좋아지면서 동해바다 맑은 물 안에서 수술한다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야가 이제 이 내시경 수술은 모든 내시경 수술은 시야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야에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뭐 이제 조금 더 보여드리면 이거 이제 돌을 이렇게 적절히 분쇄해서 꺼내기도 하고요. 또 돌을 이렇게 가루를 내기도 해요. 예. 왜냐하면 돌이 꽤 크면은 이게 깨서 빼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뭐 제가 뭐 한 100 몇 번까지도 빼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때문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환자분의 마취 합병증도 올라가고 이게 감염이나 이런 것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 시간을 단축하면서 어쨌든 돌을 없애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팝콘 테크닉이라고 하거든요. 마치 팝콘이 튀겨지는 것 같죠. 돌을 적당히 이제 분쇄시킨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바스켓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돌을 최대한 잘게 가루를 내버리는 거예요. 뭐 정말 입자, 콘 입자로 내서 이렇게 작은 입자들은 이제 내려오다가 걸리지가 않고 몸 밖으로 이제 서서히 수술 후 뭐 1주, 2주, 한 달, 2달까지도 조금씩 배출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적절인 크기로 분쇄를 해서 깔끔하게 100% 없애는 게 사실은 제일 이상적인데, 이게 시간의 제약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렇게 돌을 잘게 가루로 만들어 놓고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치료로 이제 제일 무서운 수술인데, 경피적 신절석술. 이름도 너무 어렵죠. 경피적이에요. 이거는 피부를 통해서 하는 거고, 이 신장이 약간 이 몸의 뒤쪽에 있거든요. 앞쪽에는 장들이 있고, 그래서 신장은 후복막 장기라고 하는데 이 등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신장으로 이제 다이렉트로 저희가 이제 그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식한 수술이죠. 왜냐하면 신장에 우리 몸에 순간적으로 피가 20% 나가는 엄청난 그 혈류가 풍부한 장기인데, 여기에 호스를 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많이 날 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가급적으로 사실은 조금 피하고 싶은 수술이지만 필요하다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돌이 너무 커서 아까 같은 이런 요도를 통한 내시경으로는 한계가 있고 너무 여러 번 해야 되거나 그럴 경우, 그다음에 뭐 각도의 한계로 도저히 돌이 내시경으로는 진입이 안 되고 이럴 때는 저희가 이제 경피적으로 좀 직접 이제 구멍을 뚫고 시술을 하는 거죠. 뭐 적응증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옆구리로 구멍을 뚫어서 하는 거고요. 무섭죠. 근데 이제 옛날보다 사실은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면 이것도 광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이게 거의 30프렌치면은 이게 3분의 1로 하면 10mm, 1cm 정도 구멍을 뚫고 했는데, 요즘은 뭐 한 4mm 전후, 5mm 전후 이렇게 이 구멍의 크기가 10mm에서 5mm로 절반이 감소되면 굉장히 신장 입장에서는 조금만 뚫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분한테 부담이 적고 출혈이 적은 그런 수술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구멍이 크면 아까 말했듯이 한 번에 빼는 돌의 양이 많아지니까 훨씬 효율은 높겠죠. 그렇지만 신장은 구멍이 크게 뚫리니까 출혈이나 신장의 데미지는 이제 좀 더 큰 거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요즘은 심지어 이렇게 이 등 쪽에서는 구멍을 뚫고 요도로는 내시경을 이렇게 넣어서 옆구리와 요도에서 두 명의 술자가 동시에 접근하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구리로 뚫고 그 다음에 요도로 들어가는 거죠. 합병증은 다 들으면 너무 무시무시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내시경이나 이런 이 옆구리로 하는 수술 말고, 피부로 하는 수술 말고 아예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수술을 하기도 해요. 예, 비뇨기과에서 정말 다양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돌 보세요. 이거 딱 봐도 너무 무식하죠. 이런 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복강경으로 들어가서 이게 아까 말한 이 배 안에요. 지금 배 안에 들어가서 이게 소변이 내려가는 통로입니다. 지금 박리를 하고 있는 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빨리 보기가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통로가 이렇게 있죠. 우리 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배 안에. 여기에 이제 신장이 되겠고요.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져 내려오는 길이 이렇게 지금 늘어나 있는데, 이게 지금 좀 빨리 가기가 안 돼가지고 좀 아쉬운데, 재밌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곧 나옵니다. 돌이. 예.
아까 이제 질문님 이제 몇 가지 보세요. 이게 지금 복강경 안으로 해서 칼이 들어가 가지고 이 칼을 네, 압록강 700리 순정님이 빨리 안 봐도 되니까 다 보여달라고 그러시네요. 사실 뭐 계속 저희 의사들도 그러거든요. 텍스트로만 된 강의하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죠. 근데 이렇게 동영상이 있으면 좀 집중도 잘 되죠. 그래서 지금 요관 아까 그 통로에 돌이 박혀 있는 데에다가 칼집을 넣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안에 이 귀여운 돌들이 송골송골 맺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연장을 하고 이제 커밍 순입니다. 맞죠? 예, 이걸 째면 요즘도 나와요. 여기 지금 이게 다 나오는 게 소변이에요. 소변이 일부 배로 좀 나오는 거는 금방 흡수가 돼서 괜찮아요. 계속 소변이 배 안으로 쌓이면 이게 요독증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부만 나오는 거는 괜찮아요. 보시면 돌이 수십 개의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빼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 지금 자 나옵니다. 여기 돌 보이시죠? 맞아요. 저게 다 돌이에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저게 무슨 견과류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처럼 돌을 하나씩 쏙쏙쏙 끄집어내는 거죠. 신기하죠? 네. 네, 이거는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이게 계속 빼는 과정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치료까지가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이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식이요법 예방이 쭈루룩 나오는데, 저도 예전에는 막 24시간 소변 검사나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결론은 이제 자꾸 돌이 재발하는 분들은 결국은 이제 돌이 어떤 성분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이제 그 돌의 성분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이게 그 요산석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 우리나라 이제 돌 성분을 차지하는데, 통풍 있는 분들, 좀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 자주 걸리는데, 요산석은 소변이 산성일 때 잘 생겨요. 그래가지고 소변을 알칼리로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반대로 또 감염석이 있어요. 이 세균의 찌꺼기들이 뭉치는 돌이 있거든요. 그거는 소변이 알칼리일 때도 잘 생겨요. 그래가지고 소변을 산성으로 만들어줘야지 재발을 잘 안 해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돌도 요로결석이라고 해서 성분에 따라서 좀 치료가 좀 다양하고요. 한 가지 치료만 고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의사들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왜냐면 이걸 잘 모르는 또 비뇨기과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사실은 저도 레지던트 때 잘 몰랐고, 제가 이제 요로결석을 이제 인천길병원에 와서, 인천에도 돌이 엄청 많아요, 환자분들이. 그래서 이 관심을 가지면서 수술 많이 하고, 아까 말했던 이런 연성 신용한 내시경이 개선이 된 거를 비교적 제가 초창기에 쓰게 되면서 경험을 굉장히 좀 많이 쌓게 됐죠. 그러면서 아마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수술, 요로결석 수술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인천에서는 아마 제가 당연히 제일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교육도, 세미나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많이 먹는 게 제일 기본적으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짠 음식 좀 감소시키는 게 좋고요. 뭐 몸에 안 좋은, 우리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전에 제가 전립선암 강의했었잖아요. 다 안 좋아요. 예, 짜고 뭐 이런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튀긴 거는 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수산, 시금치, 뭐 견과류, 초콜릿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칼슘 수산염 환자일 때는 좀 제한하는 거를 추천을 하는데, 저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냥 드시라고 해요. 드시라고 하고, 그 대신 물을 많이 드시라고 얘기합니다. 예. 왜냐면 이거 뭐 우리가 뽀빠이도 아니고 매번 시금치만 먹을 수 없는 거고, 매번 견과류, 초콜릿을 달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런 걸 너무 과하게 많이 드시는 분 중에서 이런 칼슘 수산염 돌이 생기는 분들은 좀 자제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다음에 뭐 요산석도 마찬가지고, 이런 동물성 단백질, 특히 이제 적색육은 좀 줄이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칼슘을 줄여야 되냐 얘기하시는데, 칼슘을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에서 칼슘은
제한할 필요가 없다. 칼슘을 줄이면 오히려 수산염의 흡수가 높아지면서 칼슘 수산염 돌이 더 많이 생겨요. 신기하죠? 예. 그래서 칼슘을 줄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큼한 이런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크랜베리나 자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게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주스에는 또 당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건 또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당이 첨가된 주스보다는 이제 생과일, 그다음에 무가당 음료를 드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게 약으로도 오히려 나와 있어요. 구연산이 이제 약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많이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벌써 시간이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이제 하나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압록강 700리 순정님이 혹시 제가 아는 분인가요? 예. 연세가 좀 있으신 분 아닌가 싶은데. 예. 요로결석에 맥주가 도움이 된다는데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왜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또 이제 가장 많이 또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부부가 같이 와가지고 남편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께서 이제 좋다고, 이제 맥주 내가 마음껏 마시면 되겠다, 막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하냐면, 드실 거면 뭐 한 최소 한 번에 5,000리터, 10,000리터는 드시라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효과로 돌이 막힌 걸 조금 포스처럼 밀어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맥주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일시적으로 이뇨 효과가 있어요. 그때 돌이 빠지면 다행이지만 안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렇게 되면 물이 이제 일시적으로 몸에서 쫙 빠지거든요. 그러면 몸이 탈수 상태가 되고 오히려 소변이 농도가 진해지고, 그러면 돌은 더 잘 생기고, 한 번 안 빠진 돌은 당연히 더 잘 안 빠지겠죠. 그래서 맥주보다는 그냥 생수, 일반 물, 카페인이 없는 물을 드시라고 하고,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카페인 때문에 이뇨 효과가 있어서 순간적으로 잠깐 소변량이 느는 효과는 있지만 몸에 있는 이 수분을 짜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몸을 탈수를 시키는 거라서 좋지 않답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맥주 마시면 통풍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통풍, 요산석 환자들은 맥주는 피해야 돼요. 그래서 요산석 환자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굳이 술을 드실 거면 맥주보다는 소주를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도에 내시경을 넣는 게 슬로우만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가능하죠. 우리 요도에 별의별 게 다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굵은 거의 1cm 되는 내시경이 들어가요. 다음에 아무튼 제가 강의하면 내시경을 좀 가져와 볼게요. 이게 일회용 이런 내시경은 거의 수명 다한 거는 제가 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얼마든지 잘 들어갑니다. 예. 매년 고상만님께서 매년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요. 요로결석을 볼 수도 있는가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음파에서 보면은 이렇게 좀 하얗게 석회화가 보여요. 그래서 근데 초음파에서 돌이라고 의심이 돼서 CT를 찍어보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폴스 파저티브죠. 위양성인 경우도 있고, 초음파에서는 놓쳤는데 CT에서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로결석의 진단의 골드 스탠다드는 CT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CT가 조영제를 쓰는 정밀 CT도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조영제를 쓰지 않고 비조영으로 쓰는 그 단순 CT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도 뭐 1, 2분밖에 안 걸리고 5분도 안 걸리고 방사선 양도 굉장히 적고 괜찮습니다. 예, 피플 초이 분이 돌이 주기적으로 생겨서 힘든데 잘생긴 체질이 있는 건가요? 유전인가요? 뭐 유전적인 영향도 약간 있을 수 있고, 체질적으로 본인이 물을 충분히 먹는지, 이렇게 잘생기는 분들은 한번 자기 본인의 하루 소변량을 체크해 보는 게 좋아요. 보통 저희가 2리터 이상은 소변량이 유지되도록 하는 걸로 추천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혹시나 돌이 나오잖아요. 소변 보다가 나오면 그걸 건져 와가지고 그 돌 성분 분석을 한번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생기는 분들은 이제 소변을 24시간 동안 모아서 돌이 잘 생기게 하는 인자가 있고, 돌을 안 생기게 하는 이런 인자가 있는데, 그것 중에 성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24시간 소변 검사를 해보는 것도 이렇게 자주 생기는 분들은 저희가 추천을 합니다. 또 얘기하자면 끝이 없지만 부갑상선 호르몬이 항진되어 있으면은 또 돌이 잘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부갑상선에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도 검사를 해보고요.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저도 진단하거든요. 진단하면 되게 이제 짜릿하죠. 환자분의 이제 원인을 없애줄 수 있으니까.
네, 슬로우마님이 청소기처럼 빨아들이지 못하나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잘 안 쓰는데 또 이 중국 분들이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돌 잘게 부순 거를 이렇게 한쪽 사이드로 이렇게 석션을 하는 그런 장치가 있기도 한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통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 옆구리 신장으로 이렇게 뚫어서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공간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돌을 깨면서 빨아내고 하는 그런 장치가 또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사실 돌 깨면서 쫙쫙쫙 돌이 빨릴 때 보면은 상당히 좀 쾌감이 느껴집니다. 예. 슬로우마님이 적절한 크기로 쪼개서 오줌 후에 내보낼 통증은 없나. 이게 저게 약간은 복불복이죠. 의사가 최대한 잘게 쪼개거나 갈아가지고 이제 빠지길 기대했는데 간혹 이제 인간이 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 돌이 중에서 조금 이렇게 씨알이 있는 녀석들이 내려오다가 걸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재수술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쇠석술을 추가로 한다든지 그런 이제 치료가 추가로 되는 경우가 있죠. 피플최님이 유로시트라 아까 말했던 이 유로시트라가 셰이트레이트가 저게 이제 구연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처방받아 먹는데요. 하루에 3번 먹으라고 하는데 조금 줄여서 먹어도 되나요? 아마 알약일 텐데 이게 이제 돌이 현성으로 현재 있는 상태라면은 뭐 하루에 2알씩 3번, 하루에 6알까지도 저도 먹으라고 하는데요. 예방적 목적이라고 하면은 뭐 하루에 2알씩 아침 저녁으로 2번 이렇게 3번 먹는 게 생각보다 귀찮거든요. 2번씩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유로시트라는 이 몸의 칼륨 수치를 높여요. 전해질 중에. 그러니까는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꼭 피 검사를 같이 하면서 먹어야 돼요. 모든 약은 좋은 작용이 있으면 또 부작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에 유의해서 먹어야 됩니다. 짠 거 먹은 만큼 물을 또 많이 마시면 그렇죠. 짠 거 먹은 만큼 물을 많이 마시면 좋고 아까 말했듯이 소변이 하루에 2리터 이상 요렇게 생겼던 분들은 나오면 좋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소변 색깔이 생수처럼 그래가지고 환자분이 소변을 봐서 이렇게 받아놨을 때 다음 사람이 와서 이거 물인가 보다 하고 착각하고 마실 정도로 소변이 맑은 색깔이면 베스트입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 소변이 진하면서 이 소변 속에 있는 각종 결정들이 과포화되면서 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정의 농도를 낮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기에는 이제 결국은 하이드레이션, 충분한 수분 섭취가 답인 거고. 그래서 아까 견과류 이런 거 시금치 제가 드시라고 하고요. 그 대신 물 많이 드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소변 생성에 따뜻한 물이 좋나요? 찬물이 좋나요? 사실 뭐 저거는 저는 차이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먹으면은 거기 우리 몸에서 이제 알아서 이제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고 하면서 찬물이나 뜨거운 물이나 소변으로 나가는 온도는 똑같으니까요. 네. 동해바다님이 몇 년 전에 신장 양쪽에 결석이 3개 정도 있는데 4mm 이하입니다. 요즘 소변에 거품이 좀 발생하는데 신장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결석 크기가 변화 없으면 그대로 둬도 되나요? 참 저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제 저희가 사일런트 레나스톤, 그러니까 조용한 신장 결석이라는 건데 이게 보통 돌이 1년에 10% 정도 저희가 크기가 커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10%가 아니라 뭐 20%, 30%씩 이렇게 좀 빨리 커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5년, 10년을 봤는데도 돌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돌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신 분들은 약간 선제적으로 이게 걸려가지고 내가 응급실로 오기 전에 이걸 빨리 미리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 아니면 또 예전에 수술한 것도 어쨌든 내시경으로 했지만 거북하고 불편했던 분들은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 치료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는 거죠. 예. 거품하고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큰 관계는 없어요. 거품은 보통 우리가 단백뇨, 당뇨를 볼 때 얘기하는데 그 소변 검사하면은 소변에 단백뇨, 이제 거품뇨가 이제 요즘은 다 나오니까요. 이 거품뇨 가지고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최상기 님이 잘 보이는 돌과 안 보이는 돌이 있나요? 질문 주셨는데 좋은 질문이에요. 네, 전문가신 것 같은데 아까 말했던 요산이 뭉친 돌은 엑스레이에서 잘 안 보여요. CT에서만 잘 보이고 CT에서 이렇게 단단한 정도를 보는 그런 정도가 있거든요. 되게 특징적이에요. 단단한 수치가 500 정도로 보통 요산석이 나와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수술 안 하고 녹는 약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잘 모르시는 의사분들 사실 되게 은근히 있거든요. 요즘은 좀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그래서 아까 말했죠. 요산석은 엑스레이 잘 안 보이니까 CT로만 찍어야지 볼 수가 있고 그런 돌은
우리가 이제 소변을 산성에서 알칼리로 바꾸는 치료를 해주면 드라마틱하게 독일이 다 녹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희선님께서 안녕하세요. 과민성 방광으로 30년을 고쳐도 호전이 되지 않아요. 요즘 지은이 자율신경계가 잘못돼서 소변이 잦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다음이나 다다음 시간에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야간뇨랑 빈뇨 이렇게 자주 보는 거 그냥 과민성 방광이죠. 그걸 따로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궁합이 맞는 의사를 못 만나신 걸 수도 있고요. 진짜로 본인의 방광이 정말로 일반적인 치료로는 되지 않는 정도로 방광이 안 좋은 상태일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자율신경계가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파킨슨이나 뇌졸중이나 이렇게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으면 또 소변이 굉장히 이제 자주 보는 신호를 머리에서 잘못 쏴져가지고 이제 빈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좀 진료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탁보리님이 20여 년 전 20대 중반에 신장 결석을 수술했습니다. 크기가 엄지손가락만 해서 15cm 절개했는데 재발하는 경우 똑같은 부위 절개하나요? 자, 요즘 같으면은 절대 절개 안 하죠. 절개는 진짜로 저는 사실은 글쎄요, 제가 전문이 된 다음에 그냥 절개를 해서 수술한 적은 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내시경이 잘 발달이 안 돼 있어서 그렇게 수술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절개 잘 안 하고 15cm면 아마 제 생각에는 신장 결석은 아니었을 것 같고 신장에서 요관 내려가는 부위에 이제 걸려 있었을 것 같아요. 신장 자체 안에 콕 박혀 있을 때는 절개하는 경우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15cm 절개했지만 지금은 재발해도 내시경으로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돌이 아주 크지 않은 경우. 아까 말했듯이 요도로 들어가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 또 돌이 어느 정도 크다고 해도 이 등 쪽으로 일부 시추궁을 삽입한 다음에 수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슬로우만님이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요약하면 오른쪽 부관염을 앓고 있고 고환 통증은 덜해졌는데 오른쪽 아랫배, 오른쪽 옆구리 아랫배 통증이 간헐적으로 있다. 이게 혹시 결석 때문일 수 있냐? 가능하죠. 앓고 있는 와중에 자위를 계속했습니다. 자위하고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PCR이랑 세균검사 혈뇨가 다 정상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또 애매해요. 왜냐면 결석이 있으면 대부분은 사실 소변검사에서 혈뇨가 이 RBC, 적혈구 세포가 나오는데 저거는 좀 애매하네. 일단은 저라면은 CT는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CT를 찍어보고 자위한 후에 통증이 진짜로 심해졌다. 100% 확실히 연관성이 매번 있다고 하면은 이 자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성관계 때도 그렇다면은 그때도 이제 너무 좀 엇나가는데 이 안티스펌 안티바디라고 이 자기 정자에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검사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좀 약간 통증이 좀 비특이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CT를 일단 찍어서 결석이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는 뭐 강추합니다. 그렇죠. 슬로우마님이 이제 강의를 제대로 이해해 주셨네요. 신장에 결석이 작은 게 머물고 있으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무증상 신장 결석이고 그게 내려와야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CT 찍기 전까지 아니면 통증이 생기기 전까지는 뭐 이제 알고는 있어야죠. 내가 건강검진을 했거나 예전에 신장에 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작스럽게 뭐 예를 들어 오른쪽에 신장 결석이 있었는데 통증이 왼쪽에 있다 그러면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오른쪽 옆구리가 갑자기 아프고 막 정말 미칠 듯이 아프다 그러면은 돌이 내려왔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현정 님이 남편이 수술이 겁나서 세석술 2번 했는데요. 잘한 선택일까요? 참 애매합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 의사들의 교과서나 가이드라인, 이 지침서에도 대부분의 결석은 세석도 할 수 있고 수술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요. 한 번에 거의 95%, 100%의 확률로 결석을 한 번에 없애길 원하시면 수술하시는 게 좋고요. 전신 마취하거나 이제 입원해서 마취해서 입원하는 게 힘들어서 수술이 힘들다. 그러면 이제 서석술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한 3번까지 했는데도 돌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쇠석술을 고집하지 말고 수술하는 것을 좀 더 추천을 합니다. 물론 똑같은 돌 5mm 뭐 6mm 돌이라도 어떤 분은 한 번 했는데도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3번, 4번, 5번 했는데도 안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요관의 구경이 다르고 위에서 이제 소변이 내려오게 이렇게 이 위에서 짜주는 이런 수축력도 다르고요. 너무너무 신기한 건 또 뭐냐면 응급실에 왔어요. 돌이 아파서, 옆구리 아파서 응급실에 왔는데 외래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CT를 딱 찍었더니 돌이 없는 거죠. 이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그러니까 응급실에 와서 외래 보기 한두 시간 만에 또 돌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돌이 빠지려면 뭐 1, 20분 만에 빠질 수 있지만 안 빠지려면 한 달을 버텨도 안 빠져서 한 달을 대기요법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여건이나 이제 뭐 직장 이런 저기 빠질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한 달을 버티다 수술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돌이 있으면 그 돌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치료를 대기요법을 하든 수술을 하든 세석을 하든 그 돌이 다 빠져서 지금 소변이 정상적으로 신장에서 방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고, 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왜 돌이 있는데 난 소변 지금 잘 보는데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 이유는 한쪽이 막혀도 반대쪽에서 열심히 소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요로결석으로 한쪽이 막혔다고 해서 막 소변량이 급격히 줄거나 그러지 않아요. 반대쪽 신장이 정상이라면. 그래서 소변량만으로 돌이 빠졌다 안 빠졌다를 판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CT나 이런 영상 검사를 통해서 돌이 빠진 거를, 물론 뭐 돌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다음 외래 올 때 돌을 저한테 건져와서 보여주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CT랑 매칭해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사이즈다 그러면 굳이 확인 안 해봐도 되겠지만, 세석 때 해가지고 돌이 빠졌지만 그거를 본인이 못 느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어떤 분은 뭐가 쓸리는 듯이 나오는 느낌이 들어서 가져오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CT를 추적 관찰 CT를 찍어서 돌이 없어진 걸 확인시켜 드려도 나 돌 빠진 거 못 봤는데 이거 진짜 빠진 거예요? 제대로 다시 봐주세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검사가 제일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6시 50분이니까 피플초이님이 아까도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기 어렵다. 물을 자주 마실 수 있는 비법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카페인이 들어있는 물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녹차나 이제 보이차, 홍차 이런 거에도 사실은 카페인이 생각보다 많고요. 그래서 일단은 생수가 제일 좋고, 보리차, 뭐 둥글레차, 작두콩차 이렇게 카페인이 없는 옥수수 수염차. 요즘 또 시중에 이제 이미 완제품으로 나온 이런 뭐 17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17차는 아마 제 생각에 카페인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이제 우려낸 물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카페인이 없다면은 뭐 요즘 여주차도 있고요. 그래서 없다면 다양하게 본인이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고 많이 마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특히 아침이랑 낮에만 드시고요. 저녁 식사 이후에 많이 드시면 그 소변이 고스란히 밤에 야간류로 만들어져서 숙면을 취하기 힘들고 그러면 건강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녁 식사 이후에 수분 섭취는 최소한으로 줄여주시고 아침이랑 낮에 많이 드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네, 이제 정해진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동영상도 뭐 준비하고 나름 재밌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알찬 내용으로 한번 찾아뵐 거고요. 오늘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